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미국의 쇼핑 시즌 성적표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온라인 부분 공개됐는데 5.5% 정도 증가했다라는 성적표 나왔고, 국채 금리가 살짝 올라간 점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독일 부채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러셀 2000은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보다 중소형주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또 이어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자금이 좀 세게 들어왔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뉴스로 좀 찝어봤습니다. 뭐 내용들 보면 이번 주 금융시장 자체는 뭐 계속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죠. S&P 500과 나스닥이 다 1% 정도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약간 빠지고, 국채 금리가 그동안에 계속 하락했다가 주간으로는 살짝 올라와서 이제 금리가 4.4 밑으로는 잘 안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요. 국채 유가는 산유국 간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의견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간으로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종목들별로는 이번 주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가 3% 빠졌고, 보잉이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주간으로 5.8% 올라가서 다우지수를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올랐습니다. 사실 MS는 저게 이제 모건 스탠리로 해야 되는데, 저는 편의상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MS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쇼핑 시즌 관련된 성적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온라인 쇼핑이 55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그리고 뭐 장난감, 보석, 의류 등이 100% 이상 이제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해서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생각만큼 안 늘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로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소비 패턴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남 사주는 선물에서 자기 걸 위주로 사는 식으로 쇼핑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무난했다.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소매업체들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뭐 월마트, 타겟, 아마존, 코스트코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나서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무난함,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은 오늘 빅테크 눌리고, 그리고 또 미증시 자체도 상승폭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이게 독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 헌법에는 부채 제동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DP의 0.35%까지만 새로운 부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 정부에서 꼼수를 쓴 거예요. 그 코로나 때 쓰지 않았던 자금을 기후변화 기금으로 살짝 전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원했던 게 뭐냐면, 작년 부채, 이거 코로나 때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작년 부채야. 이렇게 이제 예산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넘겨버렸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신규 부채다. 새로운 자금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규 부채로 잡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600억 유로가 오버가 돼도 GDP 0.35 저 규정에 어긋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새로 짜는 과정에서 돈을 또 조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채, 국채 발행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금리도 같이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를 또 자극하고 또 유로화를 흔들 수도 있어서, 이 재료는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영향 주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는 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반응은 오늘 엔비디아가 1.9%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국 전용 칩 공급이 연기된다라는 보도. 이거 제가 한 이틀 전에 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건데, 항상 뉴스로 뜨는 거는 한 하루 이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신 뒤져가지고 먼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뉴스가 엔비디아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말로는 이게 칩 간의 어떤 통합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좀 다른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저사양 제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사양하고 고사양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이슈로 엔비디아가 빠졌고, 반면에 이제 보잉은 최근에 계속 올라옵니다. 12일 중에서 11일 최근에 수주 계속 해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꽤 좋아질 거야,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퍼스트 솔라가 오늘 3%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찝은 이유는 뭐냐면 금리하고 반대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고 그래서 금리하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엇갈리는 반대로 가는 종목이라서 퍼스트 솔라도 한번 특징주로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이제 자금 조달하기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실적이 나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금 동향 관련된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EPFR 기준으로 보면 2주간의 증시에 400억 달러,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400억 달러가 들어와서 작년 2월 이후에 최대 규모, 그러니까 2주간 들어온 돈으로는 최대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좀 들어와서 시장이 쉽게,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 얘기하긴 하는데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도 다시 또 증가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거든요. 실적 발표가 끝나면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붙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도 보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꾸역꾸역 안 빠지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일단 재료가 악재가 없다라면 유동성만 놓고 보면 미국은 이제 나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94%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우리 증시 마감된 거 반, 오늘 미국 시장 반. 근데 오늘 미국이 혼재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것만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은 0.18% 올라서 미증시 마감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약간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이제 쇼핑 시즌,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5.5% 증가가 돼서 오프라인까지 합치게 되면 한 100억 달러 가까이 한 90억대 중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쇼핑 기록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과잉 소비도 아닌 무난한 수치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또 빠졌는데 그 산유국 간의 의견 차가 있어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뭐 화상으로 개최가 되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우디는 더 감산해.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니네나 감산해. 우린 싫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 차가 있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죠. 뭐 하여튼 그런 의견 차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재 수준의 감산만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국제유가는 크게 올라갈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상 상당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자금 유입은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요게 이제 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최근의 특징이 빅테크보다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는 거다. 그러니까 빅테크에만 매달리는 건 저 기업들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숫자도 계속 잘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만 투자하다가 낙폭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여유가 생긴 거다. 투자 심리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돌아오는 주에도 이어지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차트로 한번 좀 보는데 코스피 주봉입니다. 근데 잘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윗꼬리가 만만치 않게 크게 달려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길게 달리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음 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피크 대비 주중에 보면 피크 대비 계속 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다음 주에도 오르겠는데 이런 확신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으로 보면 60월선과 저 뭐 60월선을 딱 돌파를 걸터 있는 상태에서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월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많이 빠지면 올라올 건 알겠는데 밀어붙일 정도의 어떤 호재라든가 주도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정쩡하게 우리 증시는 이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주포 플러스 주도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압도적인 대형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전자 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재미없게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주포와 주도주가
컴백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외부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건 무슨 차트냐면 미국 대선 하루 전에 그 직전 해에 월간 상승률을 따지는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전에 12월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 1년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막 확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주포와 주도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요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은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우리 증시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은 해외 증시 중심, 일요일은 국내 증시 중심, 이렇게 이제 마감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